안녕하세요. 시류수학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황승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재고 대비반 간담회를 위해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어떤 로드맵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이 영재고 입시에서 성공하고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드릴 순서는 방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류수학원의 영재고 대비반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는 이제 추가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회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는데 1회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어느 정도에 분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점수는 이러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시류수학원의 로드맵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총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에서 12월까지는 개념 완성의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3회 실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성취도 평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결국에 학생들에게 원하는 건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얼마나 개념을 꼼꼼히 정리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잘 풀어내고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이 시기에 보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학 기간 중에는 조금 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연습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주에 1회 정도 실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방학에 맞춰서 필수 특강이나 개념 특강 등 여러 가지 이제 특강이 열리게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자소서 전문 선생님에게 이제 특강을 듣게 될 거고요. 이후에 학생들이 초안을 작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있고 첨삭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앞서서는 에세이, B로만 분반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마다 조금 시험 보는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별로 분반을 해서 저희가 실전 대비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서 쌓아둔 것들은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습을 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때는 모의고사는 이제 매주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소서 첨삭도 이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서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필수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필수 특강엔 과목별로 6회 수업이 진행되고요. 자세한 시간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이제 월수금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낮 2시부터 5시까지가 이제 해당하는 과목의 필수 특강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목토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2시부터 5시, 오후 2시부터 5시는 물리,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는 화학, 그 다음에 2시부터 5시는 생지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종합반을 수강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이 시간에 평일에 좀 와서 필수 특강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개념 특강 같은 경우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개념 특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KMO 2차 때문에 합류가 늦어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한 8월에서 12월 정도에 13회 정도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영재반을 수강하던 친구들이라도 뭔가 자기가 정리하는 데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지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생물을 들었는데 조금 다르게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한국중학생 생물대회 대비 과정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참 동안 한국중학생 생물대회가 멈춰 있었다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원에 영재고 대비반에 있던 친구들 중에 2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1명이 금상, 1명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선생님, 생물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사실 영재고 입시의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한국중학생 생물대회의 생명과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으면 이 시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설명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컨텐츠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완벽한 자소서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 있고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완벽한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히 양자역학이라는 물리의 한 파트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대학교 3, 4학년 전공을 듣는 친구들도 이해하기에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때 막 양자역학에 관련된 뭔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걸 소개해주는, 혹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럼 학생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나는 양자역학을 연구할 거고 그러니까 영재고에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영재고 입학 담당관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자소서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첫 번째, 영재고 입학 담당관들은 그러한 자소서를 몇 년 동안 봤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대학교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하는 정도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이 정확하게 충분히 고민하거나 충분히 알아보고 쓴 거는 아닌 거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방식의 자소서가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과학이나 수학, 일단 과학 쪽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흥미를 가지게 된 정확한 계기가 있으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영재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며 그 이후에는 사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야 되고 자신이 과학에 흥미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흥미를 바탕으로 뭔가 한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이제 한 10몇 년 전 정도 전에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학고에 쓸 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때 뭐 별자리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근데 뭐 수행평가로 낸다고 하니 이제 한번 그 별자리를 보려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운동장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그 영화를 보면 운명적인 장면이라고 해서 딱 그 운동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정말 밝은 별똥별이 이렇게 슉 떨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엄청 밝아지는 걸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학생 입장에서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 자체는 되게 뭔가 감동적이고 엄청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자다 보면 이제 새벽에 깰 때가 있으니까 새벽에 깨서 창밖을 잠깐 바라봤는데 그날이 이제 유성우가 오던 날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별똥별들이 막 여러 개가 막 10분 동안 막 여러 개가 떨어지는 것들을 봤는데 그게 이제 뇌리 속에 남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저에게 과학고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자소서에 녹여내었었고 그 다음에 사실 별 보는 것들이 그때는 되게 신기했기 때문에 저는 춘천 사람이고 춘천에는 춘천 시민천문대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 번호들이 있는 거, 뭐 카페가 있는 걸 찾아서 제가 중학생 때 나름대로 연락을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뭐 약속을 잡아서 뭐 저는 장비는 없지만 그분들이 망원경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차도 있으니까 얻어 타고 가서 뭔가 산에서 별자리 관측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도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학교를 착실히 다니고 학원을 착실히 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특강을 듣고 이제 내용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사실 엄청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 수업 시간에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학생들도 내신에만 이제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로 제공해 줄 거고, 그 중에 학생들이 골라서 주제를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평소에 읽는 뭐 과학 동화나 뭐 이런 책에서 더 좋아하는 파트가 있다, 좋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뭐 보고서나 아니면 간단한 실험을 설계해보고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고요. 그 내용들은 역시 수업에서 알려줄 거고, 최종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영상을 촬영할 거고, 그 촬영된 영상본을 이제 학부모님들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있냐라고 살펴보면, 일단 여기에 있는 걸 보면 고무풍선이 있고 여기 알루미늄 포일이 있을 때 이 알루미늄 포일이 통통 튀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있고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재고 입시에도 기출문제로 비슷한 유형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캠핑의 대세가 되면서 캠핑과 관련된 문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역시 영재고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한옥의 구조, 단열이라든지 또는 한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재고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주제들로 이제 학생들이 뭐 탐구하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까지는 모의고사가 앞으로 2회 정도 더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평균이 물리 같은 경우에 30점, 화학 같은 경우에 30.7점, 생명과학 14.2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17점인데, 이쪽은 이제 만점이 40점이고요, 각각. 이쪽은 이제 만점이 6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수 분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보면 학생별로, 점수대별로 학생 수를 분석해 보면 물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반 평균 정도 된다라고 하면 30점대. 그리고 거기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요. S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40점대에 많이 분포해 있고, B반 친구 같은 경우는 20점대에 분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시 준비를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갭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은 이제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 0점에 가까운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그래프에서 주의하실 게 30점까지밖에 없어요. 즉 31점부터 40점까지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지구과학은 역시 좀 낮은 점수대에 모여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을 첫 스타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학을 한번 해봤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점수대 분포를 봤을 때 학생들이 점수를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들을 바탕으로 좀 복습을 하면서 틀린 개념을 좀 보면서 꼼꼼히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냈던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 이슈가 됐긴 했었는데, 사실 그러한 상황들로도 물리 문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를 만들어내서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쓴 답안이다라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글씨를 잘 쓴 학생 거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여기에 있는 제가 설명드리는 단계를 한번 잘 보시면서 학생들의 답안지와 좀 비교를 해보시는 연습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1번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라 라는 문제였는데, 학생이 제시한 걸 보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먼저 답안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근거는 물리학 법칙을 쓰면서 바로 제시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안을 몇 가지 설명해봐라 뭐 이러한 형태였는데, 어떤 학생들은 일렬로 쭉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제 채점자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문제는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설명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그냥 줄글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래프가 조금 더 명확히 기억에 남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학생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합쳐서 하나로 그렸으면 조금 더 비교하기가 편했을 텐데 뭐 그 부분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3월 이후에는 논리적 흐름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영재학교를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참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학생들에게도 너 개념 꼼꼼히 기억하고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도 이 학생은 개념이 부족하고 어디가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항상 해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일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범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학 이론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950년대에 나왔던 이론이고요. 2010년도에 개정된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지를 안다, 즉 안다라는 거를 어떻게 차원으로 구분을 하느냐라는 이론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저차원 쪽에 있는 것과 고차원 쪽에 있는 걸로 나눠서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차원 쪽에 있는 거는 그냥 단순 기억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이제 고차원에 있는 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고차원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쪽까지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사실 12월까지는 이해하는 정도, 그 다음에 방학 때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적용하고 분석하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부터는 뭔가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자신들이 뭐 가능하다면 어떠한 문제들을 내도 좋고요. 자신들이 어떤 주제를 찾아서 설명을 해도 좋고요. 즉 창안하는 정도까지를 저희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에 나왔던 서울 기출 문제고 이제 한과형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내용들은 결국에 뭐 자세히 읽어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창안해라.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비책들을 마련해내라. 혹은 보고서를 써봐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이게 명확한 진술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거라서 진술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즉 8월에서 12월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에 본인이 배웠던 개념을 단순 기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은 뭐야? 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한 그대로 읽어내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실 이와 비슷한 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즉 12월까지는 적어도 학생들이 본인이 배운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정리해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별로 좀 특성은 다르긴 하지만 뭐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데일리 테스트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첨삭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 즉 겨울방학 기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하나만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거기서 학생들이 이 문제는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 C라는 개념이 섞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분해해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연습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월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냐면 사실 영재고 입시 문제들을 보면 오픈형으로 출제될 것이다. 답이 없는 문제들을 출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뭔가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학생들이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을 시키는 게 저희가 3월부터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기를 저희가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봐야 될 게 아까 잠시 그 모의고사에서 잘 쓴 답안을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그 친구 말고도 잘 쓴 친구는 많았는데 그 중에 글씨가 가장 깔끔한 편이어서 뽑은 거고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뭐 학생들의 데일리 테스트 답안지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답안지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냥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는
그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쪼개기나 뭔가 단계 쪼개가면서 논리가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도 뭔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재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다음 간담회나 뭐 또 다음 설명회에서 한 번 더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